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임산부 혜택 영상에 이은 새롭게 추가된 2024년 전국 공통 지자체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공통 서비스 첫 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해주는데요. 24년부터는 둘째부터 바우처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니 꼭 기간 내 소진해주세요. 두 번째, 부모급여. 부모급여도 작년 70만 원에서 2024년 1월 1일 출생아 기준 만 0세 아이 아동의 부모에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겐 월 5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뒤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줍니다. 세 번째,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도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양육수당은 보육기관의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네 번째, 아동수당.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 중에도 만 8세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을 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쉽게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가능하나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소득 제한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쌍둥이의 경우 2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하루에 8시간 지원되도록 변경되었고 새 쌍둥이 이상의 가정은 미수가 입원 기간을 고려하여 아이 수에 맞춰 산후조리 도우미의 지원 기간, 인력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득 수준 관계없이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미수가 지속관리 서비스. 현재는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난청 의료비 제한은 소득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둥이나 미수가가 늘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지원도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수가에게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미수가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현재는 6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행 중이며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한정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은 신청 후에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출산가정 할인 신청했다고 말씀드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출산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덟 번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 조건,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을 지급해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줍니다. 아홉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로
태아수 상관없이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 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예정이며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이 5일이어서 실제로 10일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진 않았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0번째,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 한 명당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같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에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엔 새롭게 6+6 부모 육아휴직제, 즉 육아휴직 영아계 특례제도가 생겼는데요.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액 10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에서 450만 원으로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상향이 되며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 금액인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1번째,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으로 인해 사람을 따로 고용하거나 회사와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거나 또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집들도 많을 것이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또 월급이 줄어들거나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 퇴근 시간이 또 늦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행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 기준도 만 8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축 근무 대행자에게 수당 지급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12번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특히 다둥이나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에 돌봄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 없이 도우미를 고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아이돌봄이 서비스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2024년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아이돌봄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13번째,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3종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매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 기회 또한 확대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4년도에 추가 변경된 전국 공통 출산 혜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지자체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출산 후엔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원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식은 각기 다르고 첫째, 둘째, 셋째마다 또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처로 확인을 해보시거나 포털 사이트의 아이사랑 홈페이지 검색 후에 출산 지원금을 클릭해서 해당 지역으로 검색을 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다 보니 조건에 충족된다면 출산 장려금과는 별개로 출산 과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거나 국가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산모 1인당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 내 모든 출산 가정의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출산 후 최대 8주 이내에 출산 과정을 1회 방문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평가,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교육, 수면 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구에서도 전문 교육과정을 받은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방문을 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담, 발달 확인 등의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혜택은 지자체마다 무료로 출산 후에 유축기를 대여해주거나 출산 후에 모유수유 상담이나 모유수유 자세를 교정받을 수 있는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하고 출산 후에 저렴한 금액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지역마다 추가되는 혜택들이 있으니 출산 후 혜택이 궁금하거나 사업 진행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혜택들을 다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출산 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출생신고하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포털 사이트에 행복출산 검색, 그럼 정부24 홈페이지에 원스톱 서비스 화면이 보일 텐데요. 여기 행복출산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임산부 혜택 영상에 이어서 지금까지 2024년도에 새롭게 추가, 변경된 출산 후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24년에 변경된 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더욱 저출산에 대비해서 매년 새롭게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임신 중인 그리고 육아를 하는 세상 모든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